네. 이제 저희가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은 노동하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네. 미국의 이제 어떤 동아일보에는 미국 노동 생산성이 57%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예, 100대 한 51 정도라고 네네. 예, 합니다. 그 정도로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낮은 노동 생산성과 이 느린 규제 개선 속도. 근데 규제를 더 강화해줘. 막 중대재해법 막 혼자 통과시켜 불고 예. 뭐 노란봉투법 통과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또 외국에 가면 현대자동차가 돌아다닌다고 자긍심을 느낀다고 이게 완전 이중적인 거예요. 정말 해악입니다. 해악. 네. 정말로 유해한 인간들이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체수 조절을 총선을 통해서 네.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그 90석 정도 이렇게 멸종시키면 안 되니까 개체수 정도 네.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인재 경쟁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네. 왜 그러느냐?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네. 미국 엘라마바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와 네. 한국의 울산에서 나온 자동차 생산성이 절반이에요. 이거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현대자동차가 세계 네. 3위의 자동차 업체로 우뚝 선 건 정말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공이에요. 그쵸. 대한민국 노조하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발목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라니 사실 규제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1등 나는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다른 것 아니냐, 미국이 더 빠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그렇지 있는데 않습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한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왜 하려고 할까요? 민주노총 미워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권 반대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이 네. 아니에요. 네.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는 네.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네. 2030이 앞으로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후세한테 이렇게 잘못된 짐을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50대 60대는요 노동개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누가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 돼요. 2030 때문에 하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이것을 네.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산업에 맞춰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노동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평택에 삼성전자 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는데 네. 이게 4년을 가동 못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죠? 밀양처럼 네. 고압선을 오는 것을 막 중간중간에 반대해가지고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가동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간 근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야간 근로하면 50% 더 주고 심야 근로 50% 더 주고 그쵸. 휴일 근로 50% 더 줘. 이걸 다 하면 150%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배 반을 더 주게 돼 수당이 있는데 나오죠. 네.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 IT 업체 같은 데는 그 야간 근로의 50%를 더 줘라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주간에도 일하고 그 추가 근무 또 야간에도 일하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죠. 피곤해서 일 시키니까 너 예, 돈 더 줘. 그쵸.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 낮에는 자고 네. 나는 밤에 일할래. 밤에 돈 더 많이 주니까. 밤에 돈 많이 주니까 이렇게 야간 근로를 시켜요. 그러면은 네. 이것은 사실 50% 150% 할증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 네. 옛날에 낮에도 일하고 네. 이것을 노동 시간을 길게 해서 밤에도 일하기 때문에 그 야간 대- 심야를 그쵸. 준 거예요. 그 대가를 더 법의 지급을 취지가 해주는 거죠. 그 대가로 네. 힘드니까. 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은 낮이고 그는 밤인데 네. 나는 낮에 자고 볼일 보고 네. 쉬었다가 밤에만 일할래. 그쵸. 이것은 야간 근로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수당체계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것이 전부 이미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20%가 안 되고 네. 80% 이상이 제조업이 아닌데도 아니죠. 불구하고 네.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 그런 제조업 컨베어 벨트 시스템에 노동법에 맞춰져 있으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요건이 자꾸 나타나고 그것을 노동조합 없는 권리로 생각하고 이것을
못 바꾸게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법률 하나하나가 규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해 줄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세상에서 세계에서 예. 저임금에다가 가장 노동 시간이 긴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휴일은 얼마나 많냐?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네. 365일 중에 예. 몇 주입니까? 교회 다니신 분 하나요? 52주예요. 그쵸. 52번의 일요일. 네. 그다음에 52번의 토요일. 104일이에요. 네. 쉬죠? 네. 그다음에 보건휴가 12일. 여성이 생리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일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더하기. 그다음에 네. 휴가가 10일이에요. 저게 무슨 휴가인지 아시죠? 여름휴가라든가 예, 그쵸. 뭐 이런 네. 설날 그다음에 휴가, 예. 추석 이 휴가를 얘기하는 이게 10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연차가 며칠이에요? 15일. 15일입니다. 네. 그다음 법정 공휴일이 우리가 뭐 빨간 날. 광복절이니 뭐니 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뭐 네. 이런 게 주말 14일이에요. 제외한 빨간 날. 이거 네. 합치면 155일입니다. 그러면 365일 내서 155일을 빼면은 네. 210일 일하고 155일을 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나누기를 하면은 1.35일 일하고 이렇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여기에 네. 올해부터 뭐가 포함되냐? 대체 휴일이 포함됩니다. 또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갔어요. 뭐 대체 휴일이 뭐가 포함되는지 알아요? 뭐 추석 전날 뭐 이런 크리스마스하고 날도 있죠.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대체 휴일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예. 또 휴가가 여기서 이틀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또 여기에 안 들어가는 휴가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죠.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것도 각기 다르니까. 그럼 3일 정도가 더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줄어드는데 근데 지금 이 휴일을 저희가 이제 올려놓은 게 이제 대략 이 정도 휴일이고 이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가장 하루 일하고 예. 하루 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근데 가장 딱 계산해 보면. 근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1.73대 1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일이 채 안 됩니다. 2일 일하고 이것도 아니고 보통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155일이고 네. 어떤 날 현대자동차라다 이거 옛날 그 제조업 같은 데 휴가를 네. 10일 주, 그 3일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네.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그냥 휴가 주는 회사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거짓말이죠.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맨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네.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임금 시간과 임금,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맛배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첫째,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정 근로 시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것이 법정 근로 시간이에요. 그렇죠. 월화수목 금을 8시간씩 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월화수목 금으로 해도 되고 네. 뭐 월화 토 일 막 이렇게 해도 돼요. 하여튼 예.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네. 이것이 뭐냐면은 법정 근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요일을 쉬는 회사도 있지만 네. 뭐 수요일 날 쉬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법정 수당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정 휴일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 수당은 연장 수당, 심야 수당. 심야 수당은 뭐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심야 수당이라 그래서 연장 수당은 50%, 네. 심야 수당은 거기다 또 50% 업하는 거예요. 또 50%. 그다음에 휴일 수당. 휴일 날 일하면 또 얼마? 50%를 더해줘요. 더해주죠. 다 네. 합치면 50 플러스 50 플러스 50 이렇게 해줘서 각 50%를 가산하는 거예요. 수당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박사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여자와 소년의 단축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을 한 건 왜 했어요? 독일 같은 데라든가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법정 근로시간 했어요. 40시간에서.
그러면 네. 5시간을 왜 했냐? 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네. 워크 쉐어링이라 그래요. 예. 일자리를 나눠주자.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40시간에 40만 원을 받아요. 네. 만 원씩. 35시간 일에 35만 원 받을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5만 원을 네. 그래서 일주일간 7명이 모이면은 네. 한 사람 일자리 되니까 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워크 쉐어링, 네, 만약에 잡 쉐어링이죠. 네, 예를 들면 뭐 40시간 일하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줄이는 겁니다. 한 명을 더 구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금 자체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전부 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요. 어디만? 네. 대기업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만 올라가는 예, 거죠. 네. 임금 삭감이 예를 들어서 40시간에서 35시간 하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입각해서 뭐가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정수당, 네. 연장, 심야, 휴일수당 이렇게 150%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노동계가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들은 뭐냐면 임금 삭감 없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민주당이 주 4.5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노동 경제학을 잘 선동을 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 오늘 민노총 홈페이지에 보니까 칠레는 주 40시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주 40시간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주 52시간인 줄 알아요. 네. 근데 그건 연장까지 해서 이제 총 그렇죠. 52시간이라는 거죠. 맥시멈. 네. 최대한 시킬 수 있는 게 주 52시간이에요. 네. 못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이에요. 네. 더 줄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건 뭐냐? 시간당 임금을 급여로 나누면은 임금 삭감 없이는 안 돼요. 지금도 그렇죠. 불가능하죠. 대기업이라는 거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사람을 더 구하면 네. 독일이나 프랑스 이렇게 잡 세어링 이렇게 예. 더 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죠. 왜냐? 그쵸.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은 유지하고 뭐 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냐면 청년들을 더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국민들하고.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네. 이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네. 또 여러분 이제 숫자 나오면 어렵잖아요. 네. 주 69시간 뭐 얘기한다. 69시간 일하면 과로사 사회라고 프레카드에 붙어 있죠. 69시간이 도대체 내가 오늘 다 계산했어요. 네. 그쵸.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주 52시간을 뭐냐면 분기라든가 월로 얘기했을 때 네. 일을 하면은 하루에 8시간에서 뭐 2시간씩 잔업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5일간 하면 얼마예요? 50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요일 2시간 했어. 그래서 주 52시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네네. 근데 69시간은 안 나와요. 왜냐?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24시간 중에 11시간은 텀을 둬라. 네. 일을 시킬 때 그러면 24시간 중에 11시간을 빼면 뭐예요? 13시간이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13시간을 나눠봐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플러스 4시간을 하면은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5일 하면 얼마예요? 60시간 되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네.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12시간 일하면 어떻게 돼요? 네. 60시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72시간이죠. 네. 왜냐하면 하루에 12시간씩 6일간 일하면은 내가 계산하면은 72시간으로 나와요. 근데 69시간은 이렇게 계산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탁상에서. 그러니까 이 네네. 시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주로 나누고 월로 나누고 분기 뭐 이렇게 반기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다시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69시간 네. 뭐 과로사 사회 이것은 네. 광우병 선동과 동일하다. 예를 똑같습니다. 들어서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시킬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시키는 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고 일하는 데는 네. 있어요. 불쌍한 자영업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치킨집 할라 식당 네. 할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정말로 자영업자 보호해야 돼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끝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걸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는 네. 하루 일하는 네. 노동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네.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네.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절대 낮지 않아요. 네.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 개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노동 시간 생산성이 낮고 네. 뭐냐면 임금은 높아서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것을 조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종 규제를 못하게 하니까 네. 뭐냐면 20, 30대가 이 짐을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노동 개혁은 네. 노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예, 근데 정말 저희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그럼요. 시간당 임금은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예.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예, 가장 높은 편이 이게 얼마나 좀 문제가 되냐면 뭐 외국 기업에서 한국에 뭐 와가지고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럼요. 예, 생산성이 떨어지네 누가 와서 할까요?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주 52시간 이런 건 다 선동이 우리나라 네네. 아까 법정 임금 그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그다음에 이 임금은 이거 복잡해요. 법정 임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최저 임금.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려면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나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한 가지만 사용을 하거든요. 네,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이렇게 세 가지나 복잡하게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여러분 다이 뭐지 의료보험이라든가 내죠. 네. 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 소득으로 얘기해야지. 통상 네. 찾고 평균임금 찾으니까 네. 기아자동차 같은 데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넣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건 그 뭐 수당이 그냥 와장창 올라가서 예. 노조한테 뭐 몇천억씩 물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하철 노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승무원들 같은 경우가 평균임금으로 퇴직하기 3개월 전에 네. 나무 일자리를 서로 돌려서 줘요. 3개월 동안 이빠이 일하게 만들어. 네. 갖고 3개월 동안 일을 많이 하게 해서 퇴직을 딱 하면은 3개월 엄청나죠. 평균 네. 낸 임금이 네. 평균 임금이니까 퇴직금이 더블로 나와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임금이 굉장히 복잡하게 됐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몇 명 안 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네. 이렇게 복잡한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네. 계산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네. 방송을 해도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머리 아픈 거예요.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으로 규정하는 어떤 과거 공장제 시대는 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고 생산성에 네. 맞게 노사가 요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로기준법 얘기 예. 합의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뭐 근로 시간이나 임금 이런 거를 나라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야죠. 지금은 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식당 같은 데서. 그래서 너 네, 그렇습니다. 막 노예처럼 일 시키면 누가 일합니까?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해라 네. 그래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거 이 제조업이 20%밖에 안 되는데 공장 시스템에 맞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예전에 2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거죠. 그것은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옛날 컨베어 벨트 시스템 때 네. 똑같이 볼트 너트를 줘요. 그쵸. 이런 거는 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틀리고 가격이 틀리고 네. 제조업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컨베어 벨트로 네. 대량 생산 체계가 산업혁명 옛날 그 시절에 있었고 지금은 네. 대량 생산 체계가 거의 없어졌죠.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사무직이라든가 네. 8시간 노동인데 네. 내가 한번 미안한 얘기만 이런 얘기 할게요. 8시간 한눈 안 팔고 일합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집중력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인간의 집중력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네. 두 번째 전부 가면은 그 창 별도로 띄워놓고 네. 채팅하고 그죠. 쇼핑하고 주식하고 예. 뭐 뉴스 보고 네. 인터넷 쇼핑하고 그죠. 네. 잡담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럽니다. 그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8시간 네. 동안 네. 아니 돈 주는데 8시간 진짜 일만 합니까? 안 하죠. 아니 인간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산성도 낮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감안하면은 세계에서 시간 단위가 가장 높고 네. 생산성은 낮습니다. 이런 경우를 빨리 개혁하지 아니하면은 공장은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네. 그다음에 생산성은 멈추고 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고 그런 일자리는 늘어나요. 공공근로 네. 같은데. 그다음에 고기술 같은 데는 별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 연봉 2억짜리는 막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해서 네. 세상이 딱 양극화되는 거예요. 네. 노동 맞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역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는데 잘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너무 잘 소개 알고 좀 계세요. 시켜봐요. 뭐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그게 바로 독재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게 해줘야죠. 노사가 합의해서 네. 해놓은 것을 네. 가장 근본으로 하고 네네. 이것을 힘센 사람이 노가 네. 됐건 사가 됐건 네. 상대방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뭐 탄압한다, 착취한다 이런 것을 그쵸. 국가와 사회가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막아야죠. 하면 그럼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것을 전부 모든 사람을 악덕업주를 만들어 버리고 이제 뭐 악마화 시키면 어떻게 일합니까? 70년대 법률로 네. 이 세상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지금 규율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잖아요. 이 노동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우리나라는 사실상 하루 일하고 네. 하루 쉬는 하루 꼴입니다. 쉬는 네. 대한민국인데 맨날 보면 세계 노동 시간이 길고 뭐 산재가 가장 많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산재가 많다. 그것도 또 얘기해 줄까요? 아니 산재가 많으면 다 일한 뭐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산재가 많은 특수 업종이 있어요. 있죠. 위험한 업종들이 있죠. 건설이라든가 네, 그쵸. 그런 데 빼고 다른 데가 높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노동 개혁을 가로막기 위해서 네. 선동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자. 약자는 뭐 69시간 일하다가 막 죽어본다. 자영업자가 죽지 네. 그렇죠. 근로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노동 개혁은 양극화를 없애고 출산율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2030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노동 개혁이지. 네네. 그러면 노동 개혁을 그러면 왜 나는 얘기하느냐? 그런 노동 개혁을 네. 조직화하고 집단화된 민주노총이 가장 앞에서 바로 막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동 개혁의 방패, 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노동운동가고 과거 노조 위원장 출신이에요. 예. 전두환 정권 때 감옥도 갔다 왔어요. 노조 위원장 해다가. 네. 그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어떤 국가 2030 우리 아들 딸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노동 계획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그 노동 계획을 극렬 제재하는 게 네. 민주노총이고 이것을 선봉대로 활용하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사람이고 네네. 이것을 뭐냐면은 이념적으로 좌우에서 그 돼지일가 백두일가인가 뭔가가 네.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상가 커넥션이 네네. 대한민국의 노동 계획을 가로막아서 후손들에게 물려둘 이 좋은 나라를 네. 좀먹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해 조수처럼 네. 유해 인간들이 들끓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내년 총선에서 유해 인간들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된다.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것을 뭐냐면 하기 위해서 이 노동 계획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노동 개혁의 생산성 문제를 우리가 제가 일타 강사예요. 예. 노동 개혁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이 노동 개혁은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고용 시장의 유연화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리고 저는 요즘에 청년 정치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앞으로의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출로 만들어야 먹고 사는 하는지. 나라인데 그렇죠. 적당한 기술, 맞습니다. 적당한 노동력 가격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인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 경제로는 저희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 청년분들께서 꼭 그렇죠.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네. 임금이 높은 것을 네. 개혁으로 바로 잡는 것 네. 이것이 과제이고 이렇게 할 때 세 가지가 해결돼요. 네,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양극화가 사라지며 네, 네,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출산율을 너무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복지제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다 공장에서 네. 다니는 사람들이 애기 나가지고 그렇죠. 나처럼 힘들게 살면 어떡해. 그래 안 낳는 거예요. 이 미래가 보여야지 출산도 그럼요. 하는 거고 네, 노동 희망을 가지는 계획을 거 해야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네, 일자리, 네네, 양극화, 네, 출산율.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개 몇 개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노조가 이렇게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열심히 공부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이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노동 3법 아니죠? 네. 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토대로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이 대한민국에 근로 의욕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힘이 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